다리 위에서 이렇게 살기 싫은데 라고 터뜨렸던 그 입술이요. 다음 순간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이 아버지였는데요. 이지혁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욕처럼 튀어나온 그 호칭이 너무 낯설게 들렸거든요. 번호를 바꿔두고 인력소에서 일을 구하고 지갑에 현금 몇 장만 남겨두고 버텨왔는데요. 막상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이상철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라고 쏟아냈던 그 말이 거꾸로 돌아와 가슴을 툭툭 건드렸고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지혁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르냐?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은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이상철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요. 늘 반말로 쏟아내던 호통이 목에 걸렸습니다. 김다정이 여보, 오늘은 밥만 먹고 자요라고 조심스레 말했는데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수빈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앉아 있다가 결국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제 채널 라이브 협업건 괜찮으세요? 뷰티 라이프 스타일 합동으로요. 겉으로는 사업 이야기였는데요. 속뜻은 우리 집, 지금 버티는 중이라는 신호 같았어요. 박성재는 그걸 눈치챈 거죠. 지은호는 상자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머그컵 조각, 낡은 메모, 빛바랜 책갈피가 예전엔 버팀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달랐어요. 정순이가 부엌에서 은호야, 오늘은 내가 위로받는 날로 하자라고 했고요. 지은호는 네, 엄마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약속을 하나 걸었습니다. 정리보다는 분리로 가자고요. 정리는 같이 묶는 일이고 분리는 선을 나누는 일이라서요. 이지혁과의 기억을 억지로 포장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의 자신과 살짝 떼어놓는 편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야 다음 말을 제대로 꺼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은호 씨, 오늘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회사 이름은 빼고 사람 이름으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죠. 늘 격식 있는 그 톤이었는데도 내용은 의외로 따뜻했어요. 지은호가 네, 대표님.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마음의 길이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신 사람이 먼저라면 일은 거짓말을 덜 하잖아요. 신부 정보와의 행방은 여전히 소문뿐이었는데요. 전 연인에게 갔다더라. 아버지와 갈라섰다더라. 같은 말들이 아무 근거 없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고성희에게서 짧은 음성 메시지가 또 도착했는데요. 지은호 씨, 정보아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정보아는 지금 회사 내부에서 혼주 개입 금지와 이해 충돌 신고 조항을 밀고 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본인이 먼저 선을 그어야 저도 도울 수 있거든요. 혹시 지혁 씨가 소식을 물으면 지금은 멈추는 게 맞다고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본인이 직접 하게 하려고요. 말투는 냉정했는데요. 그 안에 정보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음성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었고요. 신기하게도 화보다 먼저 이해가 올라오더라고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자기 경계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지은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답을 보내지 않고 음성을 조용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당사자끼리 해야 할 얘기라고 선을 그어두고요. 이튿날 새벽 인력소 야외 테이블에 노란 교육 신청서가 놓여 있었는데요. 긴급 연락처 칸이 비어 있었어요. 관리인이 연락처는 채우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지혁이 볼펜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적어야 할 번호는 하나였는데 적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뒤에서 이상철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비워두는 건 내가 못 본다. 어조는 반말이었지만 꾸짖음보다는 보호에 가까웠습니다. 이상철이 직접 펜을 잡고 자기 번호를 적었고요. 이지혁이 그 옆에 자기 서명을 덧붙였는데요.
같은 종이에 나란히 올라간 두 개의 이름이 묘하게 든든했어요. 아버지, 여기 어떻게 이지혁이 물었고 이상철은 눈을 흘기듯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 소식 모르는 아버지가 어딨냐? 더 묻지 않고 더 설명하지도 않았는데요. 장갑 한 켤레를 밀어주면서 장갑은 끼고 해라라고 덧붙였어요. 거친 반말이 오늘만큼은 허리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호가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요. 박성재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손만 가볍게 들어 보였어요. 오늘 하루 무사하셨어요? 네, 박 본부장님. 무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재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지은호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먼저 챙길게요라고 말했는데요. 성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문턱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 방식이 요란하진 않았는데요. 오래 남더라고요. 기다림을 예의로 배우는 사람의 태도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이수빈의 협업 제안서가 빠르게 돌아갔는데요. 박성재가 실무팀을 붙여 뷰티라이프 스타일 합동 라이브를 설계했어요. 수빈이 오빠 일정 맞춰서 티저 올릴게요라고 바로 답했는데요. 수빈다운 속도였죠. 그 메시지 하나가 집안 공기를 조금 밝게 바꿔줬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구하진 않지만 숫자가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 날이 있더라고요. 밤이 되자 이지혁이 다시 다리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이번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말부터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첫 메시지는 김다정에게 보냈어요. 엄마, 오늘 일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는데요. 그래. 집에 오면 밥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상철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긴급 연락처 감사합니다. 내일 잠깐 뵈어도 될까요? 내일 오전. 집. 반말이었지만 마음을 닫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지은호에게 보낼까 말까가 제일 오래 걸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연락하지 않을게. 내가 먼저 정리해야 할 말이 있어. 보내고 나니 마음이 기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순서를 세운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아침 현관 앞에서 이상철과 이지혁이 마주 섰는데요. 식탁까지 가지 않고 더 좁은 현관 앞에서 숨부터 맞춰보기로 했어요.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한 말,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거. 내 귀에선 나도 사람처럼 숨 쉬고 싶다로 들리더라.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 말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철이 짧게 이어갔습니다. 늦은 거 아니다. 숨부터 쉬자. 밥은 그 다음이다. 이지혁이네. 아버지, 숨부터 쉬겠습니다라고 또렷이 받았는데요. 서로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비닐봉지를 내밀었는데요. 김다정이 싸준 김밥이 두 줄 들어 있었어요. 현장 가는 길에 먹어라. 그렇게 상철은 지역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날 오후 하늘건설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요. 혼주 개입 금지.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의무 강화. 누가 올렸는지 왜 지웠는지 아무도 모른다고들 했지만요. 대부분의 직원이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정보화였죠.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바꾸는 손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고성이가 그 스크린샷을 지은호에게 보내며 한 줄을 더 붙였는데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도면에서 회사 이름을 빼면 통로가 넓어집니다. 지은호 씨, 결과로 보여주세요. 지은호가 네, 대표님이라고 답하고 의자 배치도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더 앉히려고 의자를 들여왔는데요. 오늘은 길을 넓혔어요. 사람 하나가 편히 지나갈 수 있게요. 저녁이 가까워질 즈음 세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말문이 열렸는데요. 먼저 이상철과 이지혁이었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꺾은 줄 알았는데 내 자존심으로 널 눌렀더라. 이상철이 낮게 말했는데요. 이지혁이 저도 아버지를 방패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로 서보겠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받았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은 내 얼굴로 내 옆에 설게. 짧은 반말이 약속처럼 들렸죠. 이어 지은호와 박성재가 통화를 했는데요. 은호 씨,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오늘은 제 마음보다 은호 씨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수 있는 건 선 안에서만 할게요. 성재의 존댓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고맙습니다. 선은 제가 정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성재가 알겠습니다. 부르실 때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기다림을 문장으로 적어내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둘 다 그 거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였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아와 이지혁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대면은 아니었지만 내용은 충분했어요. 지혁 씨, 저는 제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다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서로의 경계 안에서 말하죠. 이지혁이네. 저는 제 삶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사과도 변명도 아닌 각자 자리 선언 같았습니다. 밤이 더 내려앉을 때 이지혁이 연락처를 다시 열었는데요. 아버지, 엄마, 성재, 은호 순서대로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빈칸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긴급 연락처 이상철. 어제는 비어 있었던 칸이 오늘은 채워졌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자 첫날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번에는 끝에 아주 짧은 꼬리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3통 도착했는데요. 김다정의 밥 식겠다. 얼른 들어와. 이수빈의 오빠. 가족 밥상 ASMR 찍어도 돼. 이지환의 형. 내일 아침 같이 뛰자. 사소한 문장들이었지만요. 그런 사소함이 사람을 살려내는 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 지은호가 소개팅 자리에 잠깐 나가봤는데요. 정순이가 한 번쯤은 내 마음도 쉬어야 한다고 등을 살짝 떠밀어줬거든요. 지은호는 웃으며 소개팅 상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선을 지키는 중이라 관계를 빨리 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지은호는 집에 와서 도면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소개팅 자리보다 의자 통로를 넓히는 일이 오늘은 더 마음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잠시 뒤 전화가 울렸는데요. 박성재였습니다. 은호 씨, 잘 들어갔어요? 네, 무사히요. 그래요. 오늘 밤은 푹 자요. 성재의 그 존댓말이 벽이 아니라 예의 있는 거리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이상철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자라는 말이 오늘은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이지혁의 내 아버지라는 존댓말이 부딪히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조옥래와 김장수가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넣었어요. 오늘 같이 먹었음. 아주 작은 동그라미였는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앉기엔 충분했거든요. 이날 누군가는 물가에서 욕처럼 울부짖었고요. 누군가는 카페 문턱에서 예의를 다해 서 있었고요. 누군가는 회사 게시판에 조용히 한 줄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도망과 기다림과 경계의 말들이 서로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 사이로 길이 하나 생기고 있었어요. 숨부터 밥은 그 다음. 부르면 들어가고 안 부르면 서 있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빼고 사람 이름으로만 보죠. 이런 쉬운 문장들이 세대를 건너 다리를 놓아주더라고요. 아마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번호는 여전히 새롭고 상처는 여전히 따갑고 선택은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문을 두드릴 거고요. 이상철이 반말로 내일도 먹자라고 부르면 이지혁이 내라고 답할 거고요. 지은호는 저는 먼저 서겠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해둘 거예요. 박성재는 부르실 때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거고요.
정보와는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라고 회사 안에서 다시 선을 긋겠죠. 그 하루가 쌓이면요, 이렇게 살기 싫은데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꾸밀 필요도 어려운 말도 없을 텐데요. 아주 짧고 간단해서 들으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말이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말들이 이 사람들의 화려하지 않은 날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줄 거였거든요. 여러분, 지역은 다르게 살아보자. 그 말 뒤에 또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